교육이 먼저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광주시 교육감에 도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시는데요. 최영태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후보님 소개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네. 전에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 광주 시민단체협의 상임 대표와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 교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등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활동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에 오늘 새벽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의 모습을 또 보셨을 겁니다. 예. 뭐 국민으로 한 분으로서 또 이렇게 시민운동을 해오신 분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헌정사로 보면 이제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은 지난번 촛불혁명이 추구했던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들에 대한 엄정한 응징을 통해서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이게 촛불혁명의 방향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나아갈 미래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이 사회를, 국가를 그리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 리더의 동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국민을 위해서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할 때 일부 사람들이 이명박의 과거 이제 성공 스토리, 네. 거기에 너무 현혹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전혀 다른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큰 교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제 광주시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감 후보로 이렇게 네. 출마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광주시 교육감이 되려 하시는 이유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광주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 학부모라든가 교사들로부터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교직에 있는 분들로부터는 현 집행부가 너무 인사에서 편파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것 때문에 교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통계치에 광주교육청이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꼴찌를 났더라고요. 청렴도 말씀하신 예, 거죠. 청렴도에서 꼴찌가 네. 났는데 또 한 번 더 살펴보니까 그 1년 전에는 또 꼴찌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17개 교육청 중에서 16등이 났더라고요. 네.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금년도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이 주변 얘기들이 이렇게 광주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육감이 갖고 있는 막강한 프리미엄 때문에 감히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광주 교육을 변화를 시켜야겠는데 변화의 주체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저에게 대학에서 이제 행정 경험도 있고 네. 또 이제 시민운동도 해서 지역의 사정도 비교적 잘 아니까 네. 당신이 한번 나서 봐달라, 이런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나 많이 이제 고민을 했죠. 주저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강주 교육을 둬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한번 나서봐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잘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네. 한번 점검해보고 자문을 구했는데 네. 지금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서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의국 교육감이 이끌어가는 이 교육청 문제가 많고 이것을 개혁시키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일부에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하셨고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이 초중고 교육 현장을 총괄해야 될 이 교육청의 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 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도 시민운동, 그중에서도 이제 청소년 단체에 쭉 몸을 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담고 있는 청소년 단체에서는 지금도 고등학교 동아리 7개를 운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지금 활동진흥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라든가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탁 경영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그 단체 대표를 역임하면서 청소년과 꾸준히 접촉을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초중등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지금 변화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2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는 대학의 어떤 그 커리큘럼 운영을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이 교무 행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교무처장 하면은 전남대학교 교육과정을 갖다가 관장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교무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제 이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가 잘 준비하고 적용할 수 있겠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뽑히는 교육감의 임기가 이제 2022년까지거든요. 네. 그러면 2022년도에 그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네. 이미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의 경우만은 대학에서 교무 행정을 맡은 제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험 부족이 아니고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청소년과의 네.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적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뭐 모두에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이 현 광주시 교육청의 청렴도 꼴찌 굉장히 그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 장기구 교육감이면 개인적으로 깨끗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 개인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이 교육청은 거대한 조직인데 네. 이 거대한 조직을 공개적이고 투명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청렴도가 연속해서 꼴찌 혹은 꼴찌에서 첫 번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으신 그렇죠. 걸까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현 교육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변명할 만한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권위 있는 조직에서 그것도 작년 평가는 이제 정부가 새롭게 바꿔진 다음에 나타난 결과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변명보다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대안이 모색돼야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현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에 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얼마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네. 그리고 대단히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현 교육청에 보면 그런 위기감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장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늪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선장을 바꿔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지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이 정책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교육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이 슬로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교육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경우 보면 이제 민주화라든가 정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은 대단히 많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도 온통 시장 선거라든가 이런 데 집중돼 있지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데 미래의 희망을 가지려면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그게 교육이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교육이죠. 네. 그래서 제가 교육이 먼저다 하는 것은 교육 구성원들뿐만이 아니라 온 지역이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미래 광주를 설계할 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타이틀을 정했습니다.